네, 2023년 9월 21일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이제 정각이 막 지났습니다. 네, 오늘 오후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트레이딩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버블 차트 오늘도 먼저 볼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스텔라 루멘,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뭐 등등해서 좀 빨간색이 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니어, 그다음에 코스모스, 아톰, 뭐 디센트럴랜드 뭐 이런 것들 제가 블로그를 쓰고 계신 건 아시죠? 거기에서 요런 코인들은 올라갈 거다라고 아마 올려드린 코인들인데 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지금 주요 브리핑 코인은 뭐 조금 올라가는 거 있지만 일단 피트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피트가 마이너스 0.4%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시장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이뮤터블이라는 코인이죠. IMX. IMX만 지금 세력 지일이라고 할까요? 네.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들 세력이 한 번씩 터치했던 것들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1시간 전과 후는 혼조 세지만 제 눈에는 조금 더 붉은 빛이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있다가 원보 도미넌스를 보면 약간 더 마이너스 쪽이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썸네일은 예상한 금리 동결. 어제도 제가 어제 20일이었지만 21일 금리 동결 뭐 이렇게 그냥 확정 뭐 이렇게 이제 썸네일을 올린 것처럼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세력은 언제 행동 개시할지 그리고 지금은 비트 리플을 모아갈 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썸네일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지수부터 먼저 보면요. 주식 시장은 마이너스로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국채 금리가 또 상승하고 있고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 맵도 최근 들어 가장 파란색이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동안 오후 1시 기준입니다. 청산맵. 이렇게 녹색이 많다라는 건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새벽 사이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약간의 반등이 나온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녹색이 좀 많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4시간, 오후 1시 기준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였겠죠. 펀딩 피가 정산되고 한국의 업비트가 퍼센트가 이제 변동률이 리셋되는 그 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오르는 것도 있었고 떨어진 것도 있었고 혼조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제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쪽을 포함해서 뭐 일본, 뭐 중국 이런 아시아 쪽에서 미국 쪽의 어떤 영향을 가지고 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냥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오른다도 말 못하고 떨어진다고도 말 못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원봇 RSI를 믿고 단타할 때 소위 말해 데이 트레이닝이죠. 오늘 한 번, 두 번 그럴 때는 그냥 원봇 RSI를 믿고 하는 게 가장 편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조금은 봐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캡처를 떴는데요. 일단은 원유입니다. 지난달에 발표됐을 때는 이 원유 재고량이 플러스였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플러스였는데 이제 마이너스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연말까지 이제 석유 감산,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석유를 더 이상 생산을 많이 안 한다. 예전보다는 줄일 거다. 이런 걸 오펙에서 결정 났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석유협회 주간의 원유 재고량이 줄었다라는 건 앞으로 원유의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발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발표 났다라고 해서 당장 시장에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스물스물 이게 석유가 필요한 그런 뭐 공장이라든지 어떤 뭐 사업하는 곳에서 이게 자꾸 비싸지면 원가가 자꾸 오르는 거잖아요. 원가가 오르면 어때요? 제품에 대해서 또 가격 상승을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서서히 힘들어지는 시기로 가고 있다. 소위 말해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지는 시기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또 영국의 이제 CPI 물가 발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6.7 예측치는 7%였는데 이게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2%대
소비자 물가 지수를 2%에서 뭐 3%도 안 되는 3% 이하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6.7%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어 이전 예측치보다 뭐 0.1%가 감소했지만 이것 또한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도 영국이 어찌 보면 유럽의 뭐 대표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경제가 좋지 못하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원유 재고 요거는 미국의 석유 협회의 주간 원유 재고고요. 전체 미국 전체 원유 요 별표 3 개가 돼 있죠. 원유 재고조차도 줄어들었다. 지난달에 분명히 3.954 밀리언이라고 해서 원유가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하다. 뭐 이런 발표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나 가면 갈수록 미국의 경제는 좀 더 힘들어진다. 미국의 경제가 힘들어지는 건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힘들어지면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듯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발표했던 걸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벌써 새벽 3 시에는 일어났고요. 발표된 내용은 뒤에서 이제 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또 밤 9시 반이 되면 미국 실업 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죠. 인제 그 FOMC 파월 의장이 발언할 때는 "노동 시장이 견고하다." 제가 어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라는 스토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제가 뭐 영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빼고는요. 그래서 또 인제 노동 시장은 아주 크게 뭐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FOMC에서 미리 그렇게 발표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에 대한 어떤 수치는 뭐 나름은 뭐 아주 나쁘지도 아주 좋지도 않은 그런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주택 판매, 소위 말해 돈이 돌아야지 주택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목돈. 큰 네. 큰 목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미국 주택 판매 주택 판매가 만약에 활성화됐다 또는 많이 줄었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또 연준이 또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23시 밤 11 시죠. 미국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도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도 금리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11 시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에 어떤 금리 또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주가 또 코인 시장도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22일 금요일 내일도 뭐 일본 CPI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연준 대차 대조표 그다음에 영국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튼 이번 주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발표는 일단은 지나가서 한시름 났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주말까지는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은 많이 요동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일관적인 생각으로는 생각보다 '장들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계속해서 듭니다. 자 9월 19일 오후 5 시부터 9월 21일 제가 라이브 준비하기 직전 오후 4 시까지의 이제 도미넌스입니다. 우리 고야 도미넌스. 현재는 원보 도미넌스죠. 이것이 19 일부터 해서 서서히 떨어지려고 했다가 올라가려고 했다가 떨어지려고 했다가 올라가려고 했다가 계속해서 인제 요동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지금 시간은 제가 못 봤지만 여튼 지금 또 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만 보더라도 '앞으로 쪼금 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 요렇게 인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고야 도미넌스입니다. 예상된 매파적 건너뛰기 내년도 고금리 유지가 서프라이즈다라고 했던 게 제가 아까 어제 인제 라이브 브리핑을 보신 분들은 "파월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라고 제가 인제 그냥 쭉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거의 뭐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얘기한 게 금리 얼마나 높이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것처럼 내년에도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 우측에 보이는 차트가 뭐 선명하게는 보이지 않더라도 이걸 갖다가 점도표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말로는요. 여기 2023 년도에는 금리가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다라고 이제 소위 말해 다 투표를 여기다 했거든요. 근데 내년 전망치도 보면 5% 이상의 점도표가 이제 개수가 5% 이하보다 더 많아졌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5% 이하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여기 밑에 쪽에서 많았는데 이번에 발표하면서 내년에도 5% 이상의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으로 의원들이 점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는 2025년, 그러니까 내후년이 되어서야 금리가 떨어지면서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으로 예측했다는 겁니다. 요 점도표는 매달 바뀌긴 합니다. 바뀌긴 하지만 여튼 지금은 요렇다. 그러면 뭐예요? 내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정부에서 어제 옐런 재무장관도 얘기했지만 "우리 괜찮아. 잘 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금리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잡히기가 힘들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좀 더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 많은 기업들은 대출을 끼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대출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줄지 않으면 주택을 산 사람이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대출이자 갚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다. 잘못되는 기업도 나타날 수도 있다. 지난 브리핑에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우리가 전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들락. 어제 제가 이 채권왕 건들락에 대해서 얘기했죠. 금리 동결은 최선의 결정이다. 단기 국채가 기회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렸지만, 국채 금리는 연이자가 뭐 별로 없어요. 그냥 은행이랑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다를 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국채를 많이 사는 건 뭐 사봤자 돈도 안 됩니다. 팔 수도 없고, 또 팔려면은 할인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채, 이자가 작더라도 나라가 보증해 주는, 이자를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인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큰 기업이라든지. 우리 같은 개인들은 국채를 사는 게 별로 재미를 못 봅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비라고 하죠. 이 국채도 돈 있는 사람들이 사서 더 큰 돈을 만들어 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뭐 당장 급할 때 써야 되는데 팔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단기 국채도 잘 활용을 안 합니다. 여튼 이 국채를 주장하고 안전 자산을 주장하는 이 건들락, 이 사람도 "금리 동결은 최선의 결정이다. 단기 국채가 낫지 변동성이 큰 투자 지금 안 좋다." 그러니까 쪼끔 더 직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주식이든 코인 이런 거 투자하지 말라고. 아 시장 안 좋아." 그런 얘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경제 성장 멈춘다. JP 모건 국제 유가가 120달러까지 전망했습니다. 지금 인제 100달러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인제 집중을 했는데요. JP 모건에서는 120달러까지도 전망을 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석유 가격은 올라갈 게 그냥 뻔하다. 그리고 힘들어진다." 그냥 뭐 아예 그냥 단정하듯이, 왜냐하면 100달러 갈까 말까 이랬으면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그냥 120달러로 갔으면 100달러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100달러만 간다 하더라도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상을 잡았다면 말 다 했죠. 자, 그리고 인제 페이팔에 대해서도 제가 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브리핑 때요. 자, 페이팔 송금앱 벤모에서 PYUSD 매입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이팔이라고 하면 이제 구글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어찌 보면 구글의 자회사나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베이라는 엄청나게 큰 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의 메인 결제 시스템 회사가 바로 페이팔이거든요. 이 페이팔에서 최근에 USDT, 테더, 그다음에 BNB 이런 거 테더라고, 아니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USDC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과 똑같이 이 페이팔은 금융기관이나 똑같습니다. 금융업 회사인데, 여기에서도 페이팔 달러, 그러니까 PYUSD 요게 인제 스테이블 코인처럼 1 PYUSD가 1달러 요렇게 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최근에 했습니다. 거기와 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도 벌써 몇몇 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앞으로 우리 멤버들은 대부분 USDT, 테더로 어떤 코인을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인제 외국 사이트에서는 외국 거래소요. 그런 것처럼 이 PYUS라 USD USD로도 이제 어떤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1달러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몇몇 거래소도 상장이 됐는데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거래소가 PYUSD를 빨리 상장해서 상용화시키려고 할까요? 이 회사의 작용 규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더 사용이 많이 될 것이고, 이 페이팔로 에서도 그냥 뭐
어떤 이 P와 USD 산다. 그리고 취급한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어떤 코인이라도 다 수합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위주로 페이팔에 비트코인을 보내면요. 전 세계 어떤 나라 돈이라도 다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진작부터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엄청난 금융의 공룡의 회사인데 지금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탑재되면 앞으로 비트뿐만 아니라 이더 뭐 요런 것들을 바꾸게끔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만 웬만한 알트코인들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제 금융의 지갑 서비스처럼 수합 서비스처럼 이 페이팔이 제공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수료 사업에 좀 더 집중하겠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에 앞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페이팔 주식도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앞으로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계속해서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보고서 중앙은행 90% CBDC를 연구 중이다. 금융 잠재력 급성장. 제가 리플에 대해서도 뭐 소개를 뭐 간단간단하게 해 드리지만 아카데미 제가 교육할 때 좀 리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지만 리플이라는 코인은 정확하게 뚜렷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뭐냐? 은행 간의 어떤 송금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과 안정성과 그다음에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예, 그죠? 스텔라 루멘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스텔라 루멘이 먼저 나왔지만 리플이 더 이제 저변이 확대돼 있고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고 특히나 한국 을 포함해서 아시아권들이 미국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제 리플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금융에 에서 이렇게 각 나라가 CBDC 각 나라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CBDC를 지금 테스트해서 벌써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디지털 위안화가 되듯이 우리 원화도 지갑에 들어가는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것처럼 지갑에 들어가는 어떤 중앙화된 어떤 정부가 통제하는 어떤 CBDC 인제 디지털 원화가 인제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거 중앙은행에서도 어떻게 하면 중앙은행에서 이런 디지털 화폐를 문제없게 쓸 수 있고 뭐 등등에 대해서 해킹당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다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되려면 블록체인이라는 걸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 해킹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위변조 조작 때문에요. 지금도 최근에 BNK 어제 뉴스를 보니까 경남은행에서 얼마예요? 뭐 몇천억 되는 거야. 3천억 인가요? 어떤 인제 그 은행원이 거의 그냥 조작을 해서 거의 3천억 정도를 그냥 횡령을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떤 은행이었더라? 뭐 우리은행인가? 어떤 은행에서도 거의 한 직원이 800억 정도를 그냥 유용하듯이 그냥 막 써 버렸는데 어제 뉴스였나요? 그저께 뉴스였나 제가 지나가면서 인제 잠깐 봤는데 예 거의 뭐 2천억 인가요? 3천억 인가요? 제가 그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여튼 1,000억 대 이상의 돈을 조작을 해 버리면서 그냥 자기가 그냥 써 버렸어요. 그냥 뭐 명품도 사고 호화롭게 그냥 집도 사고 그냥 뭐 장난 아니게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블록체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 방식으로 어떤 서버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거 그냥 뭐 요렇게 그냥 몇 가지 인제 서류 조작이라든지 하면서 그냥 대출했다. 뭐 어떻게 했다. 갚았다. 안 갚았는데 갚았다. 뭐 이런 거. 또 갚았는데 안 갚은 것처럼 해서 자기가 그냥 빼돌려서 돈 써 버리고 이런 일들이 한 은행원이 그냥 조작하 하 하기만 하더라도 몇 천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블록체인 시장은 무조건 필요 조건을 처럼 생겨나게 되고 이걸로 이제 시장을 저변 확대하는 이런 리플이라든지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들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중앙은행은 예 CBDC를 채택할 것이고 정부와 협력하게 될 것이고 블록체인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다, 기술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 기술 제휴가 됐던 그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회사들은 아마 리플을 쓰는 회사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리플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축적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비활동 공급 비율 사상 최고, 거래소 잔고 수년 내 최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인제 '아 이제 앞으로 현물 ETF가 나올 거야. 그리고 내년에 비트코인은 반감기야. 나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안 팔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갖고 있는 보유 물량이 많고 거래소로 안 들어온다라는 건 거래소에 지금 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팔 수 있는 물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즉 팔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뜰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출발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금 모을 때다. 먼저. 그다음에 리플 모아도 된다. 소위 말해 비트가 쫙 불장처럼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쫙 올라가긴 갈 것 같아요. 쫙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속 그걸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원봇 RSI에서 파세요 하면 팔아야 돼요. 팔고 난 다음에 그다음 우리 리플 또 모으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 모으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둘 다 집중해야 돼요. 둘 다 집중하는데 비트가 먼저 출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을 비트에도 먼저 좀 신경을 좀 쓰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요걸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의 물량이 작다라는 건 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첫 번째 물량이 작으니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두 번째 세력 입장에서는요. 물량이 작으니까요. 가격을 떨어뜨리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소에 사려고 하는 사람 뭐 팔려고 하는 사람 막 이렇게 많으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을 올리려고 하면 그 물량을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거래소의 물량이 작다라는 건 뭐예요? 조금만 돈이 들어가면 가격 올릴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인제 세력에 머리를 쓰면 물량이 없으니까 조금의 자산으로도 선물 시장에서 그냥 숏 포지션으로 이 비트코인을 인제 잡아 버리면서 그냥 쫙 더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인제 봐집니다. 그래서 세력도 돈 벌려고 지금 인제 세력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좀 더 떨어뜨려 가지고 더 저렴한 상태에서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많이 없는 게 세력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이 뉴스가 비트코인이 가격을 상승하는 호재의 뉴스도 되지만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는 건 세력질을 하면서 그냥 거래를 가격을 쫙 빼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을 다 갖고 있는 뉴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회원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한 번은 더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네,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네. 지금 이제 원봇 차트를 보고 네, 또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뭐 궁금한 뭐 차트나 봐줬으면 하는 차트가 있으면 네, 올려주시면 네, 제가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차트를 보면서 예, 오늘 오전에 도미넌스와 어떻게 다른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도미넌스는 비트 도미넌스는 47.49였어요. 0.01% 예, 지금 올랐고요. 테더 도미넌스는 7.48 오전에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7.51로 테더 도미넌스가 조금 올랐다는 건 이제 다른 코인의 하락을 가져다 줬다. 그리고 알트 코인들이 많이 하락하면 BT의 도미넌스는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여기 밑에 원보 차트만 보면 알겠지만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는데도 여기 올랐다는 건 다른 알트들은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만 해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원보 도미넌스는 오늘 오전에는 38.84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은 5.55로 오전보다 좀 더 떨어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보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추세적으로. 여기서부터 해서 쭉 그으면 추세선을 그으면 쫙 빠지고 있죠. 그러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버블 차트를 보면서 1시간에 어떤 변동률은 좀 더 빠지고 있는 듯한 붉은 빛이 제 눈에 더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원보 도미넌스 2번도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서 좀 더 하락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원봇 RSI를 보겠습니다. 원봇 RSI에서는 새벽 4시 오늘 오전 브리핑 했던 거랑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좀 더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3주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비트코인 큰 관점으로 어떻게 될지. 예, 큰 관점으로 봤더니 어때요? 떨어질 것 같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주구장창 요구하는 이달 말 거의 추석이 쯤이 될까요? 또는 추석 이후가 될까요? 그래서 아마 10월 달 중국의 이 중추절이라고 하나요? 그때까지 분명히 좀 떨어지는 일들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보 차트가 미리 말해주기 때문에 저도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새벽 4시쯤에 인제 떴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한 8시쯤 요때 할 때 분위기를 좀 봤으면 좋겠다 뭐 요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그냥 다시 인제 빠지면서 역시 원봇 RSI의 추세는
그대로 가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브리핑에 뭐 메모를 해 놓으신 분들은 제가 얼마부터 얼마 정도 사이까지 갈 것 같다. 뭐 그 내용들이 어제 이 새벽 4시, 3시 반부터죠,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변동성을 주지만 제가 말했던 그 가운데 부분까지는 모든 코인들은 다 갔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도 이 핑크 라인에서 이제 아래쪽에서 캔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더 분명히 숏 추세입니다. 그러면 요런 꼬리와 꼬리가 생겼을 때는 제가 꼬리와 꼬리 정도는 중간 정도까지는 올 거예요라고 제가 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 와도 얘는 떨어질 때 26,823불까지는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고요. 좀 더 하락을 예측한다면 폭락이 아니라 그냥 소폭의 하락을 좀 더 예측해 본다면 여기에 보면은 많은 매물량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자, 여기. 그러면 26,665불, 뭐 26,000, 뭐 한 600불, 뭐 요 정도 사이. 여기에서 꼬리. 예, 여기와 여기. 요 정도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26,600 한 50불 정도 잡을까요? 약간 마중 나간다 생각하고. 요 사이까지는 비트가 예,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S 신호니까 굳이 올라간다라고는 표현 안 하고요. 다만 추세적으로 트렌드 라인을 한번 그어 보면 여기 위에서부터 꼬리가 요렇게 빠지고 있죠. 나중에 L 시그널이 만약에 뜬다 하더라도 이 아래 어디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매집,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 저항을 요렇게 트렌드 라인을 추세선을 한번 그어 가지고요. 여기 어딘가 부딪히는 가격으로 뭐 익절할 라인을 좀 잡으시든지 또는 핑크 라인이 우리가 지지라든지 저항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반등이 나오면 핑크 라인 쪽에서 꼬리가 됐던 몸통이 부딪힐 때 좀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져 줘서 여기 중간쯤에서 매수해서 핑크 라인까지 온다 하더라도 약 1%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라인이라고 이렇게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떨어져 준다면 계속 여기를 뚫고 캔들이 내려간다면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까지 거의 26,370불 이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텔라 루멘 좀 이따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전체적으로 추세 선을 쫙 그어보면 원보 차트도 이제 하방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는 기울기고요. 이더도 3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관점인지요. 자, 이더도 예, 일단은 좀 더 빠질 공간이 보이는 것 같고요. 새벽 4시에 똑같이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분들은 이때 보셨으면 수익을 아마 요렇게 첫 번째 포지션,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지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데 못 봤다라고 하면 여기서 정리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핑크 라인 아래에서 캔들이 형성되면서 지금 좀 더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올라간다기보다 하락 추세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어디 부분이냐? 여기 꼬리와 꼬리의 중간, 여기 꼬리가 그전 꼬리와 거의 뭐 비슷하게 왔었죠. 그죠? 그래서 1609불. 제가 어제 1601불에서 뭐 1610불 정도 사이였나요? 했는데 1602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범위를 알려주면 거의 뭐 꼬리까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꼬리는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약간 마중 나가듯이 하면 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지금도 이 꼬리와 꼬리 중간이면 한 1609불 까지는 무난하게 털치할 것 같고요. 어제 맞았던 요 꼬리까지는 뭐 딱 꼬리가 올 수도 있고 뭐 약간 꼬리에 못 미치는 쪽까지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추세가 계속해서 기울기가 낮아진다면 여기에 매물대가 잔뜩 모아져 있는 거의 1600에 여기가 한 약간 마중 나간다면 요 정도 되겠네요. 1500 한 91불 정도까지 요 정도 꼬리와 꼬리 있는 요 정도 1591불까지도 분할 매수. 즉 1602불에서 1609불 요 사이에서 1차, 그 다음에 1591불에서 1602불, 그죠? 요 사이에서 2차, 요렇게 이제 매수를 하면 좀 괜찮은 L자가 나오면 반등이 되지 않을까. 그때 요 핑크 라인을 저항 또는 익절 라인 삼아서 익절해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RP 리플 보고 스텔라 노면 봐드릴게요. 자, 리플을 또 여기 보면 추세가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그죠? 리플도 하락 추세고
S 시그널이 10시에 떴습니다. 자, S 시그널이 10시면 여기죠. 10시 여기. 자, 똑같은 관점으로 요렇게 캔들이 작을 때는 요렇게 길고 작을 때는 여기 거의 시가까지는 거의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전봉 만약에 여기도 만약에 빨간색이었다 그러면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뭐 이렇게 인제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뭐 어떤 시그널이 뜨면 그 전봉 캔들로 제가 기준점을 잡아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는 일단 녹색이지만 쭉쭉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와 여기 뭐 가운데 정도도 분할 매수 자리로 우리가 생각해도 될 자리인데 여튼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튼 지금 시그널 뜬 요 시작가 몸통 캔들이 작았기 때문에 시작가는 괜찮다고 했죠. 요때 잡았으면 이때부터 지금 리플은 빠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약 1%, 1.6% 정도까지 지금 빠지고 있다. 요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꼬리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꼬리와 꼬리가 형성됐으면 가운데까지는 제가 올 거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거 맞죠? 그다음에 꼬리와 꼬리 끝부분 요 정도까지도 우리는 예상해야 되고 여기보다 더 뚫으면 제가 어제 리플 같은 경우는 매물대 그죠? 매물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라고 해서 어떤 범위를 알려줬는데 어제도 그 범위까지 왔습니다. 그죠? 왔다가 터치하고 올라갔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 매물대가 여기 잔뜩 일단은 모여 있었는데 지금은 돌파했고요. 그 다음 매물대가 몰려 있는 부분이 제가 여기 노란색을 그어드린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네요. 여기도 한번 그어 볼게요. 0.5 그죠? 그 다음 매물대가 여기다. 예, 요거 제가 매물대 잠깐 또 지워 볼게요. 음, 아이고. 이 매물대를 잠깐 지우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꼬리 요 어제 저녁 7시에 끊었던 이 꼬리를 만약에 캔들 몸통이 뚫고 내려오면 0.5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여기가 아마 지지가 될 가능성이 일단 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의 기울기는 좀 더 빠질 것 같죠. 그래서 요 근처에서 1차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좀 소액 정도의 어떤 선발대처럼 매수 조금 매수 여기서 보내면 여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지지 삼아서 예. 지지 삼아서 뭐 왔다 갔다 뭐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쭉 빠지는 것만 아니면요. 네, 요렇게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텔라 노멘 볼까요? 네, 스텔라 노멘. 자, 스텔라 노멘도 뭐 리플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쭉 빠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새벽 4시에 나왔고요. 그냥 쭉쭉 빠지네요. 네. 새벽 4시 여기와 여기에 가운데와 가운데 위에는 안 걸렸으니까 여튼 가운데 걸렸으면 지금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거의 3% 이상을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자리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도 S고 어디까지 빠질지 쭉 좁혀봤는데 잘 안 보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보일 때는 좀 더 큰 봉, 4시간 봉으로 바꿔서 보세요라고 했죠. 자, 요렇게 이제 좀 줄였더니 여기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보이네요. 그러면 스텔라눔에는 여기 꼬리, 몸통, 꼬리 뭐 요렇게 많이 닿은 0.1130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여기 정도를 일단 보고 그다음은 또 뭐예요? 꼬리와 꼬리의 중간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던 요 부분 아직 안 왔네요. 좀 더 많이 떨어져 주면 하락세가 좀 크면 0.1082 요 정도까지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의 현물 매수 좋은 가격은 요 정도 사이 0.1082에서 0.1130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 캔들이 자꾸 맞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못 올라가고 또 맞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올라가고 또 맞고 올라가려고 뭐 요런 부분 있잖아요. 요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 고기쯤에서 매수하면 되고 만약에 캔들이 쭉쭉쭉쭉 계속해서 빠지는 어떤 몸통 캔들이 나오면 0.1082 요 근처 어 보다 조금 마중 나간 가격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매수를 하면 스텔라 루멘의 1차 매수 가격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여튼 지금보다는 좀 더 빠질 걸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자, 도지코인도 지금의 추세는 어때요? 거의 뭐 비트 따라서 그냥 다 강남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도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원버 차트도 더 빠질 걸 생각하고 있는데 얘는 아직 L 추세예요. 근데 여기 보면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나오죠. 약간의 무빙을 줬지만 도지는 곧
예, S 시그널이 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핑크 라인을 지금 지지받고 있는 것 같지만 예, 몸통이 요 밑으로 뚫고 내려오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만약에 도지코인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긴 장대가 생겼기 때문에 꼬리와 꼬리 중간 0.0617 요 부분 정도까지는 만약에 S가 뜬다라고 하면 뭐 조금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스물스물 요렇게 0.0617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만약에 그다음 분할 매수 자리는 당연히 여기 꼬리와 꼬리 요 근처겠죠. 그래서 1 차는 요 근처 약간 마중 나간 부분요. 2 차는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 중간 정도 0.613에서 0.614 요 사이 정도가 분할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핑크 라인을 지지받아서 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가 뜨면 급하게 안 들어가셔도 된다 했습니다. 막 급하게 여기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 S가 뜨면 또 그래도 조금 반등 나왔다가 그 캔들의 최소 절반까지는 반등 나왔다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할 필요는 없고 S가 뜬다면 여기로 올라갈 거고 만약에 여기를 핑크 라인을 도지가 비트 따라 안 간다면 지금 요 핑크 라인이 딱 걸쳐 있잖아요. 요때는 애매합니다. 예, 다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도 여튼 지지 삼아 만약에 L이 그대로 유지되면 다시 여기 올라간 부분까지 비슷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분 질문 지금 올린 거 없죠? 네. 그러면 제가 다른 코인 뭐 가장 상승한 거라든지 하락한 거 한번 보고 브리핑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제 브리핑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 똑같아요. 예, 왜냐하면 가장 간단하게 알려드려야 고대로 복제한다. 이게 뭐 100%의 활용법은 아니지만 제가 참 많은 분들하고 인제 대화를 해 보고 아카데미도 교육을 해 봤을 때 '이거 이상 뭔가를 가리키면 복잡해진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냥 단순한 원리로 시그널 뜨면 그냥 요렇게 들어가세요. 요렇게 익절하세요. 이게 그냥 심플한 답인 것 같아요, 초보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진입을 하고 예, 익절은 요렇게 하세요. 진입은 요렇게 하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미터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엄청나게 20% 이상의 장대를 쏘고 난 다음에 오전 9 시입니다. 쏘고 난 다음에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보시면 여기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고 지금 뭐 매도도 있지만 여튼 좀 폭발하고 있고요. 펀딩 피가 마이너스 2.5. 이걸 왜 뭐 보여드리냐면 어 진짜 현물의 가격은요. 선물이 주도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펀딩 피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이제는 떨어지겠지.' 하고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세력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20% 이렇게 이상 그날 쏴 버린 거는 절대 하루 24 시간 이내에 잘 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은 지금보다 약간의 눌림목은 줄지언정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인제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원보 차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보 차트는 IMX라는 코인이 분명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하방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격이 큰 것도 제가 잘 보라고 했어요. 빨라야 4시간이고요. 오래 걸리면 6시간, 빨라야 6시간 후, 오래 걸리면 48시간 이후에나 일어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10% 이상 오른 코인은 최소 24시간 동안은 안 떨어진다. 근데 20% 이상 오른 코인은 48시간, 즉 이틀 동안은 잘 안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인은 함부로 숏을 들어가거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갖고 계셔 보세요. 예, 조금 더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튼 선물을 거래를 될 수 있으면 안 하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이거 이제 숏으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 가지신다면 크게 이제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봇 RSI 이때부터 새벽 3 시부터였습니다. 롱 시그널이 나와서 그냥 쫙 쏴 버렸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라인 있죠. 이 원봇 RSI 라인 아주 높습니다. 거의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은 왔다 갔다 해서 쪼끔은 떨어질지언정 결국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3 시쯤에 뭐 떴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매수를 이 시작 가격이 했더라도 다음 시간이든 다다음 시간에 매수가 됐겠죠. 하고는 그냥 쏴 버렸습니다. 예, 쏴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지금 당장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핑크 라인도 기울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더 볼 것도 없이 떨어져도 요 정도, 여기에 왜 장대의 어떤 캔들은 지지와 저항 역할도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며칠이 지나면 분명히 여기에 스타트 지점이 0.5526까지 떨어질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하락 추세가 이제 생겨난다 그러면 여기 캔들과 캔들 정도의 중간이라고 그랬죠. 요 중간까지도 나중에는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또 지지와 저항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현재의 코인은 얘가 빠져도 여기에 지지와 저항 역할하는 요 부분, 그죠? 0.6639 요 부분 정도까지만 왔다가 많이 와도요. 다시 출발할 것이다. 요렇게 예측하는 게 아마 더 맞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약간의 왕초보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라든지 조금 뭐 보기 힘들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이 코인은 조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과론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쭉 제가 오른 것만 있으니까 떨어진 거 하나 더 볼까요? 가장 떨어진 거. ARK는 없으니까 STMX 한번 볼게요. 최근에 또 빔을 쏘면서 세력질을 했던 코인이네요. STMX. 현재 시간 가장 떨어진 코인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 지금 이제 STMX 같은 경우도 일단 실 차트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원보 차트는 어느 정도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보 차트만 보더라도 조금은 더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장 파란색이 위에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조금은 더 빠졌다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 우리 언제야? 6시. 어제 저녁 6시에 S가 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S 시그널을 봤다. 그럼 빨리 매도해야 되겠죠. 예, 고민할 것도 없이 요 캔들에서 봤으면 절반 정도는 다시 올라오겠지 하고 요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최상의 가격으로 매도가 됐겠죠. 그리고는 쭉 빠졌다. 그리고 좀 더 빠지고 있고 핑크색 선 라인 아래에서 더 밑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세력이 한번 터치를 한 거기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여기에 매물대가 잔뜩 모여 있잖아요. 캔들이 여기서 많이 형성됐죠. 여기 근처에서 1차 소위 말해 0.0055 정도까지는 얘가 뭐 떨어지다가 왔다 갔다 뭐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까지는 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더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출발하기 직전인 0.0052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도 더 빠지면 뭐 더 아래도 있지만 여튼 당장은 우리가 요 사이 0.0052에서 0.0055 정도까지가 1차. 여기도 뚫고 내려온다면 더 많이 여기에서 여기 지금 보면 매물이 잔뜩 모여 있잖아요. 캔들이 많이 모여 있죠. 이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STMX는 현물 매수를 하고 대기 0.0046 정도겠네요. 2차 매수는 네, 이 코인으로 한번 나는 현물 매수하겠다 싶으면 0.0046에서 0.0048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하고 좀 기다리면 예, 언젠가는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올라갈 일은 있겠죠. 예, 세력이 손대는 코인은 뭐 즉시 올라가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한두 달 걸리거나 두세 달이 또 걸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빨리 손대면 뭐 한 보름 만에 올라가겠고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현물 위주의 어떤 매수 타점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니까 비트 또 이더 그다음에 링크 한번요. 예. 그런 것들을 좋은 코인으로 계속해서 어떻게든 모아 가십시오. 당장 원화를 벌거나 달러를 버는 건 당장은 달콤할 수가 있는데 개수를 늘려야지만 진정한 위너가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자, 링크도 마지막으로 봐 드릴게요. 링크도 이렇게 추세가 하락입니다. 그죠? 예, 떨어질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새벽 4시 요것도 발표가 있은 후부터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링크를 보셨다면 새벽 4시쯤 여기와 여기의 중간 그죠? 또는 시작점 요렇게 이제 매수 들어갔으면 수익을 보고 있겠죠. 얘도 좀 더 빠질 것 같고요. 아무리 못 빠져도 여기에서 빠지려고 했는데 못 빠진 요 부분 있죠? 예, 요 부분. 요 부분까지는 6.7491을 지지받아서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인데 일단 핑크 라인 아래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 부분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냐? 다음 지지는 요 부분 6.6769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만약에 캔들이 돌파해 버리면 여기까지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 링크를 만약에 매수하고 싶다. 링크 코인 좋은 코인이라고 했습니다. 링크도 장기적으로 모아가면 예, 좀 짭짤한 수입이 될 겁니다. 자, 링크 코인도 여기 사이. 그러니까
6769에서 6.6749니까 대충 한 6.7 정도 뭐 1차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요 정도. 6.7 정도. 그다음에 2차 매수 자리는 여기 6.5149 인데 요보다 쪼끔 마중 나간 자리라고 하면 6.55 뭐 정도쯤, 6.55 정도쯤 요쯤에서 예 2차 매수를 하면 링크코인은 괜찮지 않을까 요렇게 인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튼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예. 근데 인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외로 출장을 좀 나가야 될 일이 있어 가지고요. 내일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글로라도 뭐 저녁에 남겨 드리든지 인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또 안내해 드리겠지만 내일은 오후 5 시에 라이브 방송은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는 어 1시 반, 오후 1시 반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때 시간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 5 시에 FOC 라이브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